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무료 게임과 소액 결제의 경제학이었습니다. 네, 제 말이 맞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돈을 지불하는 거죠?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에 게임 산업에서 디지털 경제가 부상하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이 지구에 채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이 무료 게임이라고 부르는 게임을 처음 접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러한 게임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무료 게임은 진입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과 관심을 기꺼이 게임 화폐나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를 끌어모았습니다. 무료 게임의 역사는 모바일 게임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장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소셜 미디어의 등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스북 및 기타 플랫폼을 통해 게임 개발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플레이어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무료 게임의 성공에는 중독성 있는 게임 메커니즘,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 앱 내 구매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소액 결제가 이러한 무료 게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실제 돈으로 가상 상품이나 화폐를 구매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게임 플레이 경험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게이머는 디지털 아이템에 실제 돈을 쓰는 것을 꺼려했지만 다른 게이머는 특히 자신이 열광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플레이어의 게임 내 구매를 장려하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게임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돈을 더 많이 쓰는 플레이어가 그렇지 않은 플레이어보다 유리한 페이-투-윈 게임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성공은 놀라웠고 소액 결제는 빠르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공과 함께 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부 플레이어는 무료 게임이 착취적이고 중독성이 강하다고 불평했고 다른 플레이어는 소액 결제가 부유한 플레이어에게 불공정한 이득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정부가 이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업계 규제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 내 구매에 우연의 요소를 더한 전리품 상자와 같은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며 이에 대응했습니다.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취약한 플레이어를 노리는 새로운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무료 게임과 소액 결제의 경제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독특한 행성에 도착했고 빛나는 화면 앞에 앉아 손가락을 빠르게 두드리는 이상한 생명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이 무료 게임의 경제학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는 소액 결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매는 주로 게임 내 화폐나 가상 아이템을 위한 것이었지만 때로는 플레이어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도구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은 거래가 게임 개발자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합산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소액 결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소액 결제는 순전히 외형적인 것으로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어떤 소액 결제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를 따라잡고 싶은 심리적 욕구 때문에 이러한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아우성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구매가 플레이어와 게임 플레이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소액 결제는 게임 산업을 변화시켰고 개발자는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의 의미와 플레이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관찰자로서 저는 소액 결제가 게임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게임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 결제의 경제학을
탐구하면서 소액 결제의 이면에 숨어있는 심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구매가 플레이어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서 플레이어의 마음이 이러한 구매를 하도록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들은 플레이어에게 구매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색상, 소리, 기타 자극을 사용하여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여 구매 충동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관찰한 결과 이러한 소액 결제로 인해 플레이어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동료들을 따라잡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심리적 욕구에 이끌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심은 끝없는 구매의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결국 플레이어는 지갑이 텅 비고 후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래가 플레이어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의 윤리와 플레이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소액 결제의 경제성을 계속 탐구하면서 소액 결제가 게임 산업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액 결제를 통해 창출된 수익은 게임 개발 방식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개발자들은 이제 이러한 소액 결제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게임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자들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지만 플레이어가 이러한 소액 결제를 해야만 완전한 경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임은 점점 중독성이 강해져 구매와 플레이의 끝없는 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이러한 거래의 윤리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개발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액 결제가 더 많은 돈을 쓴 플레이어가 그렇지 않은 플레이어보다 불공정한 이점을 얻는 페이 투 윈 문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편견 없는 관찰자로서 저는 소액 결제가 게임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게임 경험에 미치는 전체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구라는 행성에 도착한 2006년은 무료 게임이라는 개념이 인류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때였습니다.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고 소액 결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게임이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되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기 때문에 플레이어 유지가 주요 문제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